오늘 여러 가지 유익한 얘기 또 반가운 얘기도 전해드리는데, 정말 이번에도요, 이 하마터면 큰 일이 날 뻔했는데, 글쎄요, 이걸 불행 중 다행이라는 말을 써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성수 평론가님. 예, 전남 광양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파킨슨 병을 앓고 있는 노인이 60대입니다. 근데 실종된 지 6일 만에 아이고. 살아있는 채로 발견이 됐는데요. 아유, 천만다행이네요. 네. 그런데 이분이 발견된 곳이 네. 그러니까 뭐 도랑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약간의 계곡을 이렇게 그 형성하고 있는 네. 그러니까 풀숲의 옆쪽에 있는 네. 고랑입니다. 고랑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추정해 보기에 네. 처음에는 어떻게 길을 이렇게 실종되게 됐는지 그것도 좀 일단 알려주실래요? 이분이 네. 동네에서 주민한테 운동 간다고 하면서 그 종적을 감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파킨슨 병을 앓고 계신다 그랬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가 그 길을 갖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은 네.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이제 들로 나가셨다가 네. 갑자기 폭염에 실신을 하신 것 같아요. 아이고. 실신을 하셨는데 네. 그나마 다행인 것이 네. 이제 비가 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니까 이 그 계곡 옆에서 실신을 하셨으니까 떠내려갈 수가 있었는데 손으로 수풀을 꼭 잡고 버틴 겁니다. 네. 그래서 6일 동안 여기서 버티셔가지고 네. 이제 살아있는 채로 발견이 돼서 그나마 네. 이제 큰일을 면하게 되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실종 엿새 만에 정말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6일? 기적적으로 어르신, 60대 어르신을 실종 6일 만에 찾게 됐는데, 엿새 만에 찾게 됐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8월 11일 날 오전 상황이었습니다. 이 어르신이 동네 주민한테 나 운동 갔다 올게 하고 이제 종적을 감췄대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아내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편이 아들 명의 빈집에 마실을 간 줄 알고 아유 또 아들네 집에 갔겠지 하고 며칠을 그냥 흘려보냈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8월 14일 비가 억수로 오는 폭우가 온 것 같아요. 남편이 안 돌아오자 아이고 그제서 이 아내분이 큰일 났네. 빈집에도 찾아가 보고 파출소에도 실종 신고를 했다고 하네요. 김복준 의원님. 네. 그제서야 이제 경찰이 그냥 사흘 늦게 실종된 사흘 만에 이제 수색에 나섰나 봐요. 이제. 경찰 입장에서 이제 신고받고 즉시 출동을 해가지고 이제 주변 그 동네 CCTV를 아마 확인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마 아들이 없고 빈집만 덩그러니 있나 보죠. 그 인근에 어디에. 네네. 근데 그 아들 집에를 가려면 버스를 타야 되는데. 네. 버스를 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없어진 지금 살고 있는 집 인근에 어디인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찰이 200여 명 경찰을 동원하고 헬기까지 띄워가지고 아마 이제 마을 주민들도 다 동참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도 못 찾다가 8월 16일 날 이제 6일째 되는 날 오후 4시경에 4시 반경에 저공 비행하던 이제 헬기에서 사람이 집 주변에서 한 2.5km 떨어진 그 풀숲에 엎드려 있는 것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정말 기적적인데 근데 발견 당시 홍순민 아나운서 앞서 이제 김성수 평론가님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이 어르신이 어떤 상태로 그 풀숲에 누워 계셨을까요? 그러니까 기력이 완전히 쇠한 상태에서 풀을 이렇게 짚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의지할 곳이 좀 필요한 건지 아니면 너무나 괴로워서 살아야겠다는 일념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런 건지 이렇게 풀숲에 누워 계셨던 겁니다. 아마도 추정하기는 그 처음에 쓰러질 때는 기력이 쇠진해서 쓰러지셨을 거 아니에요. 폭염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폭우가 쏟아지면서 몸이 쓸려 내려가니까 맞아요. 그 무의식 중에 그 의지로 주변에 있는 것들을 갖다 잡았던 거죠. 그러면서 6일을 버티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참 대단한 그런 그 의지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 입장에서는 제 생각에는요. 폭우가 내려준 게 이분 살린 거예요. 왜요? 만약에 아마 그 폭우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더운 폭염만 지속됐다면 그것 때문에 탈진해서 쓰러진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아마 생존하기 어려웠을 텐데 폭우가 내리면서 일단은 좀 적셔줬고 아마 물이라도 먹었으니까요. 물이라도 먹을 수 있었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아주 더우니까 저체온사 증상은 안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폭우가 이분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고랑이다 보니까 물길을 따라서 흘러내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손으로 김성수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손으로 풀포기를 꼭 잡고 계셨던 것 같아요.
지금 보세요. 저 사진이 뭐냐면 저공비행하던 경찰 수색 헬기에서 내려다본 찍은 사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육안으로 봐도 저기를 그냥 도보로 주변을 샅샅이 뒤졌을 때는 정말 못 찾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인철 변호사님, 저공비행하는 수색 헬기가 발견하는 것도 정말 기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걸. 그러니까 그 이제 수색하는 경찰이 얼마나 진심을 갖고 찾겠다는 노력과 의지가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지. 네. 그런 의지가 없으면 저거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네. 정말 이걸 발견한 사람은 대단하고요. 네. 상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김복주님, 저게 육안으로 보면 저게 돌인지 뭐 바위인지 풀인지 저게 사람 형체인지 어떻게 알 거예요, 저걸. 네. 목표 의식을 갖고 봤기 때문에 네. 예, 아무래도 경찰관들 눈이 좀 더 매서워요. 아하, 네. 그리고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보기 때문에 네. 저 잘 본 것 같은데 아유 당연히 표창해야죠. 당연히 포착을 해야 될 텐데 홍수민 아나운서 이게 저희가 기적적인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앞서도 저희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그 실종되신 엿새 동안 정말 이 날씨가 정말 장난이 아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폭염과 폭우 속에서 살아남았다는 건 정말 기적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네. 건데 12일에 네. 실종되고 그 다음 날에 네. 폭염 경보는 해제가 됩니다. 네. 그런데 이틀 뒤 14일에 네. 무려 74.5mm의 아유. 폭우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네. 비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내리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듯 그때서야 아내가 걱정이 돼서 네. 실종 신고를 하게 된 거죠. 네. 지금 이 실종된 당일날엔요, 광양의 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훌쩍 넘었대요. 그땐 폭염 경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서 김성수 평론가님 말씀처럼 그 추정처럼 그 폭염을 못 견디고 실신해서 처음에는 쓰러지셨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엿새 만에 극적으로 구조되신 이 어르신 상태를 보니까 일단 저 풀숲에 오래 계시다 보니까 손과 얼굴의 일부는 감염이 돼서요. 지금 피부가 괴사된 상태랍니다. 그리고 발견 당시 보니까 가뿐심을 힘겹게 내시는, 그러니까 기력이 얼마나 네, 없을까. 뭐 드시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힘겨우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드렸죠. 살아야 된다. 내가 살아야 된다. 그런 의지였나 봐요. 풀을 꽉 움켜쥐고 놓지 않고 계셨다고 합니다. 뭐랄까요? 경찰의 이 반드시 찾아야겠다는 의지 그리고 이 주민분들의 어떤 사랑이 같이 합작품으로 만들어낸 기적적인 구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른 이 어르신 쾌차하시길 좀 기원하겠습니다.